네, 오늘 함께할 건강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서은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춥고 본격적으로 좀 건조한 겨울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 저녁도 굉장히 쌀쌀하고 낮에도 요즘은 이제 겨울옷 꺼내서 입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겨울이 되면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중장년 남성분들은 특히나 전립선 건강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있는 기관이죠. 네, 지금 이제 막 겨울 초입이 되어가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전립선이 안 좋아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전립선의 특성상 다른 장기에 비해 가지고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안 되는 장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겨울철에 기온이 떨어지면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고요. 흔히 전립선이 말은 많이 듣는데 네. 전립선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맞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립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일단 남자한테만 있는 장기고요. 네. 대개 이제 고환에서 정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건 흔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고환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임신이 될 때까지 정자의 수명이 한 3개월 정도 돼요. 근데 이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임신이 될 때까지 이 정자를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이 전립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일단은 저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예, 그림에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느 부분인지. 이게 전립선 네. 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위에는 이제 방광이 있고요. 아.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관략근이 있어서 이제 소변이 뭐 나간다 들어간다 조절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렇게 맞닿아 있는 예. 부분인데요. 이 전립선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냐면 정자가 중간에 감염이 돼서 임신이 안 될 수도 있고, 그쵸. 네, 그다음에 정자가 전립선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자가 끝까지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 결국은 이 전립선의 역할은 성공적인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전립선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전립선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인류가 그 임신이 안 돼서 멸종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전립선이 정말 중요한 장기인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전립선을 외부로부터 이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장벽이 여기 붙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전립선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뭐 때문에 이렇게 전립선 환자가 많은지 핵심 키워드는 사실은 전립선 혈장 장벽인데 네. 그 부분도 이제 말씀드릴 기회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아, 진짜 잘 몰랐는데 전립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겨울철이 되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전립선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한의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다스리나요? 네, 저희들이 그 동의보감에 전립선에 대한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은 네. 임증, 림증이라고 하는 병명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림이라는 말은 물방울 떨어질 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림증인데 소변이 물방울처럼 떨어지니까 이게 전립선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병명을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 동의보감 시대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립선은 주로 40대부터 나빠지는데 우리가 환갑잔치를 예전에 굉장히 크게 성대하겠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환갑을 지내는 것 자체가 그 수명까지 가는 게 힘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변이 물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의보감에는 자세한 치료법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그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한의학에서 치료를 하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오늘 좀 처음 접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시죠. 예. 네, 그래서 뭐 전립선이 안 좋은가 하면 대개는 뭐 건강식품을 드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비뇨기과에 가시는데 맞아요. 오늘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의학에서 전립선을 얼마나 잘 치료하는지 제가 좀 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한의학적인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전립선은 40대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결국에는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일까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요. 이제 노화가 원인이다 또는 남성 호르몬이 원인이다 이런 이제 연구가 많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뭐가 원인일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액순환이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전립선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이 있고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혈액순환이 조금씩은 안 되는데 그렇죠. 전립선은 다른 장기에 비해서 혈액순환이 뚝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전립선이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혈액순환이 저하가 됐을 적에 일반적인 다른 세포들보다 전립선은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 장벽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노폐물 때문에 전립선 세포들이 산소를 받아 먹지를 못하게 돼서 이 산소 부족증에 일단 시달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 세포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표면적을 키우게 됩니다. 좀 커진다는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지나가는 그 혈관 혈액에서 자기가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표면적을 키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립선 증식증 혹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이 증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야간뇨라든가, 그러니까 잠들다가 소변을 꼭 봐야 되는 그런 증상, 야간뇨. 네. 그다음에 너무 자주 보는 빈뇨. 그다음에 가늘게 소변이 나와서 힘든 세뇨. 그다음에 소변을 누고 싶은데 빨리 안 나와서 기다렸다 소변을 보는 걸 지연뇨라고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변이 딱 보고 싶으면 참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까지 가는 동안에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걸 절박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이 오는 가장 핵심 요인은 혈액순환이 문제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전립선 비대증도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야간뇨부터 빈뇨, 그러니까 밤에 일단은 자주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신다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지 한번 꼭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수면 중에 나타나는 야간뇨 그리고 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빈뇨가 좀 이렇게 종류가 다른 건가요? 일반적으로 빈뇨라 그러면은 이제 소변을 자주 본다라는 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특히 야간 혹은 잠자는 동안에 소변을 본다 그러면 네. 그거는 야간뇨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야간뇨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꼭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분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요. 네. 야간뇨의 원인, 증상, 치료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본다면은 첫 번째가 신허성 야간뇨, 두 번째가 어혈성 야간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소변량이 평소하고 똑같은 형태로 야간뇨를 보느냐 아니면 소변량이 좀 적은 형태로 야간뇨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밤에 야간뇨를 경험을 하는데 소변량이 그렇게 소변량이 충분히 많이 나온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소변이 농축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밤에 야간뇨를 보는데 소변량이 적지 않아. 이 첫 번째 경우잖아요. 이거는 항이조 호르몬 분비가 안 돼가지고 소변 농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한의학적으로 보면 신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경우는 하초를 보호해야 치료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소변량이 얼마 되지 않는데 자꾸 깨는 경우.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는 뭔가 뇌 중추에 소변 중추를 자꾸 자극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가고 싶다는 느낌이 계속 생기고 아니죠. 이제 소변이 충만하지 않은 거죠. 아. 방광에 충만되지 않았는데도 소변을 계속. 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그렇구나. 느낌은 우리 한의학 쪽에서는 어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양방에서는 뭐 염증이나 노폐물 같은 것들이 이 내하수지의 소변 중추를 자꾸 자극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혈을 청소하는 형태로
아까는 그 하초를 보하는 형태로, 지금은 이제 어혈 청소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배출시켜서 이 야간뇨를 치료하게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야간뇨 중에서도 소변량이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는 거를 몇 번 이상 가야지 이걸 야간뇨라고 좀 분류를 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하시나요? 실제로 야간뇨는 한 번도 안 보는 게 정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잠자는 동안에는 그 소변 농축 기능이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이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농축시켜서 안 보는 게 정상이고요. 양보해서 야간뇨를 한 번 정도까지는 양보해서 야간뇨 네네네.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회부터 야간뇨가 만약에 횟수가 늘어난다면 네.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야간뇨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좀 고민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밤에는 가지 않는 게 원칙이나 한 번 정도까지는 좀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2회 이상이다. 그럼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야간뇨 치료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72세 남자분이세요. 예, 연세가 좀 있으셨고요. 네, 남자분이시고 예. 이분이 내원하셨을 때는 비대증이 꽤 심해서요.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도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오신 분이셔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한 분이셨죠. 일단 증상을 보면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여러 번 잠을 깨기 때문에 이제 숙면이 안 돼서 굉장히 고생하신 거고요. 네. 낮에도 소변 보는 횟수가 자꾸 늘어나서 빈뇨도 해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배뇨하고 나서도 자꾸 이렇게 잔뇨감, 시원하지 않은 거죠. 네, 뭔가 예. 소변이 계속 남아 있는 느낌 때문에 또 마렵고 또 보게 되고 이제 그런 증상이죠. 그리고 소변을 보고 싶어서 화장실 가면 또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이 증상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네. 특히 이분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있었고 그러셨군요. 또 화장실에 깨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한번 넘어져-가지고 굉장히 크게 고생하신 분이셔요. 네. 근데 한 3개월, 4개월 정도 치료 후에 네.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소변 보는 횟수도 줄어들고 소변도 시원하게 보고 네. 네, 배뇨를 시작하면 바로 소변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야간뇨가 없어지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건강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날 그 야간뇨 때문에 그 다음날 삶의 그 컨디션이 너무너무 그쵸. 나빠지는 거. 예. 그래서 야간뇨가 정말 꼭 치료해야 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72세 남성분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야간뇨 치료 사례,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야간뇨 한방 치료는 다양한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매거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서원경 원장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 한방 치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좀 저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좀 불편하기 시작했고 아직 병원에는 가지 않았어요 하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셔서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감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 이제 많이들 이제 뭐 방송에도 나오고 광고에도 많이 나와서 중장년 남성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한방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네. 예. 우선 그 지금 전립선 그림을 한번 봐주시는데요. 예, 정상적인 전립선이 여기 지금 방광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립선이 있고 여기 이제 성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한 가족처럼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네요. 일단은 이 전립선 크기가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 그림이면 한 3배 이상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몸 중에서 이렇게 3배, 4배, 5배 이렇게 커지는 장기는 전립선밖에 없어요. 오. 왜 이렇게 커질까? 정말 큰 이제 의학계에도 고민입니다. 네. 보시면 지금 이거 요도잖아요. 소변길. 네. 요도인데 요도가 이 현재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와서 얼마나 많이 좁아져 있어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네. 없겠네요. 차선으로 따지면 여기가 4차선이면 여기 1차선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소변이 나가는 길 자체가 좁아지는 게
큰 문제죠. 네. 두 번째, 방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방광도 이 용적에서 방광이 많이 이렇게 밀려 올라가가지고 보시다시피 반 정도. 네. 여기 지금 소변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소변을 충분하게 배출을 못 시키는 거죠. 네. 자, 이런 전립선 비대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네. 뭐 수술해가지고 이걸 잡아당기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파내는 수술도 있는데 네. 한방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둬가지고요. 이렇게 염증이라든가 노폐물이라든가 뭐 어혈이라든가 이런 찌꺼기들이 지금 껴있는 모습을 보시는데 이걸 혈액순환을 잘 시키면 얘네들이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소변으로 빠져나오거든요. 음. 이 부분을 소변으로 빼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료법을 전립선 배출 청소 치료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전립선과 그 주위에 있는 노폐물, 어혈, 뭐 찌꺼기 이런 것들을 소변으로 빼내는 게 한방 치료의 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립선과 주변에 축적돼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킴으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그림 좀 볼게요. 이건 어떤 그림이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그림은 변기군요. 네, 물을 내리기 전 변기 그림인데 소변을 본 뒤에 네. 여기 이제 찌꺼기가 빠져나온 모양이고요. 조금 더 크게 보는 게 이게 이제 너무 식사 시간에 불편하실까봐 제가 이제 흑백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네네. 소변을 볼 때 전립선 청소가 되면 이렇게 찌꺼기들이 빠져나오게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빠져나오는데 사람마다 환자의 어떤 그 병력마다 아니면 그 전립선의 크기 뭐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과 모양 뭐 이런 양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네.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립선 쪽의 혈액순환이 정상화되면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것들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오니까 밖으로 굉장히 훌륭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이제 네. 한방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 살펴보고 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정확하게 환자 상태에 맞춰서 신중하게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립선 비대증 한방 치료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이 염려되거나 혹시 지금 이런저런 증상들 때문에 불편한데 아직 치료는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미리 한번 병원에 가시기 전에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0012번, 02-66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닌데 화장실을 예전보다 많이 가고 새벽에도 가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6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네요. 일단은 본인이 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치료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화장실을 예전보다 많이 가고 새벽에도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또 잠을 주무시다가 또 소변을 보시는 거네요. 예, 네. 야간뇨와 빈뇨가 같이 있으니까 이건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분도 만약에 한방 치료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잡고 치료를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증상이 나아지는 거 느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한방 치료를 하게 될 적에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혈액순환, 전립선의 혈액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이 전립선에 어혈이나 노폐물이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네. 이걸 이 혈액 순환을 정상화시키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 근데 일단 그쪽에 혈액 순환이 잘 돼서 조금씩 이 노폐물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네. 충분히 다 배출시켜서 깨끗한 전립선으로 만들어지는데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정도면 충분히 새로운 전립선, 깨끗한 네. 전립선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일단은 조금 전립선 비대증 의심이 되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1세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거는 이제 앞뒤가 조금 바뀐 개념이기도 한데요. 기립성 저혈압이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셨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예.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약을 드시는 경우가 아주 흔한데 네. 대개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혈압 상태라고 하더라도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면 혈압이 떨어져서 갑자기 일어났을 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어지럽고 이렇게 눈앞이 깜깜해지고 이렇게 네.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전립선 비대증 약을 처방받을 경우에 본인의 혈압이 어떻다라는 걸 꼭 감안해서 네.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전립선 비대증 약을 약간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뭐 처방하신 의사 선생님한테 지금 이 증상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대개는 이 문제가 있어서 저녁 때 잠 주무시기 전에 네. 드시도록 다 권유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낮에 드시는 것보다 밤에 드시는 쪽으로 이 복용 시간을 옮기는 것도 필요하죠. 네, 좋습니다. 일단 약을 처방 받으실 때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신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전화 주셨고요. 얼마 전부터 아랫배가 자꾸 묵직하고 소변도 제대로 못 봅니다. 이게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라고 걱정이 되셔서 전화 주셨다고 해요. 우선 제가 이제 이 환자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네. 아랫배가 자꾸 묵직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흔히 전립선 비대증에는 전립선 염증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염증이 같이 있는 증상이라고 봐지는데요. 이 아랫배라는 게 사실 골반 밑에 전립선 부위 혹은 전립선에 관련된 근육이나 혈관 쪽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아마 전립선 치료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좋아지고 소변도 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전립선 건강을 지금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지금 사연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한방적인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워낙에 전립선 비대증은 치료가 좀 쉽지가 않고 재발이 또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여기 저한테 이제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 전립선 비대증은 치료가 이렇게 잘 안 되냐, 그리고 또 재발하느냐, 또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거의 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전립선 혈장 장벽이라고 하는 또는 전립선 혈액 장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여기 지금 이게 모식도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 지금 바깥쪽 전립선 외부하고 전립선 내부가 이 전립선 혈장 장벽 혹은 혈액 장벽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립선 내부에 뭐 노폐물이 생기거나 어떤 찌꺼기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이 장벽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전립선은 거의 독립국가처럼 다른 부분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네. 자, 이 전립선 혈액 장벽이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정자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정자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측면. 그래서 이제 불임이 되면 안 되니까 불임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 그렇죠. 또 잘못되면 전립선액이 사실은 전립선 그 정자의 영양분을 굉장히 크게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기형아 예방하고. 네. 그다음에 이 정자가 끝까지 잘 유지되면 남자들은 고령에 또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여자들은 40, 50 넘어가면 거의 자연 임신이 안 되죠. 그쵸. 그렇지만 남자들은 이 전립선 덕분 때문에 최근에 90대 유명한 그 알 바치논가 하는 그분, 네. 그분이 임신 성공했다고 뉴스에 보셨잖아요. 이 혈장 장벽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죠. 네. 이렇게 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 때문에 사실은 전립선이 치료가 잘 안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네. 이 전립선 혈장 장벽의 문제점 이걸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약물 침투가 안 돼요. 보통 항생제를 뭐 방광염 같으면 2, 3일 쓰면 이제 낫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8주, 12주, 6 굉장히 오래 써도 몇 달씩 가는군요. 네,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물의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 전립선 혈장 장벽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어디 세포 단위에서 모든 세포는 다 노폐물이 생기거든요. 안 생기는 데가 없어요. 네. 전립선에도 당연히 노폐물이 생기죠. 근데 이 장벽 때문에 배출이 되지 않으니까 전립선 내부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쌓이게 되는 거예요. 네, 예,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축적되니까 결국은 비대증이 오는 이유죠. 뭐 굉장히 제가 환자들 봤을 때 정상적인 전립선 크기가 20g인데요. 네. 60, 80은 보통이고 100g 넘어서 오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노폐물이 축적되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장벽이 여기 설치되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붓고 커져서 요도를 압박을 하니까 소변 관련한 여러 가지 불편 증상이 생기죠. 그렇죠. 약하게 본다, 자주 두 줄로 갈라진다, 끊어진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전립선 혈장 장벽의 문제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또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전립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특한 특징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이걸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잘 제거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요 전립선을 청소해내자, 청소를 시키자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혈액 순환이 잘 되면 혈액만 잘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알아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노폐물 청소를 배출시키기 위한 건데요. 이것들이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소변으로 빠져나와요. 어혈과 노폐물들이. 그러면 이제 혈액 순환이 정상화되죠. 찌꺼기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리고 손상되어 있던, 그러니까 빨리 노화되거나 아니면 네. 이미 죽어있던 그런 세포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결국은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회복이 되고 남성 기능도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방 치료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전립선을 청소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한방 치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서은경 원장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 한방 치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51세 남성분이셨네요. 네. 이분은 꽤 유명한 연예인이셨어요. 네. 근데 야간요가 무려 7회, 8회 이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거의 뭐 1시간에 한 번씩 깨신 네.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촬영할 적에 다른 분들은 브레이크 타임에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네. 뭐 이렇게 한다면 이분은 그 시간에 계속 쪽잠을 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술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날짜를 잡아놓고
저한테 온 케이스인데요. 네. 극심한 수면 장애가 있으니까 그 다음 날 계속 당연히. 피곤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 진단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비뇨기과 약을 계속 드셨지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저한테 와서 혹시나 이제 한방 치료가 가능한지 네. 이렇게 오셨던 분인데 이분은 다 잘 해결됐습니다. 야간이 없어지고 숙면도 잘 됐고요. 만성 피로 당연히 개선됐고요. 낮에 쪽잠을 안 자고 이제 같이 이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수술 안 해서 지금도 가끔 만나면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 이분 전립선 청소해서 굉장히 사례가 잘 네. 치료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51세 남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해서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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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마흔 나이는 66세고요. 네네. 60대 집에는 68세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예. 지금 이제 어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저희 서은경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이 제일 불편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좀 젊어질 때부터 소변이 좀 잘 안 나왔거든요. 네. 소변이 잘 안 나와가지고, 병원 치료도 지금 여러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해도, 지금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뭐 나이가 좀 들수록, 밤에 한 1시간 자다 깰 때도 있고, 2시간 자다 깰 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괜찮은데, 어떤 데는 또 뭐 소변이 또 빨리 안 나와가지고, 좀 한참 동안 좀 기다렸다가 그래도 또 나오고 이랬거든요. 지금 밤에 소변을 몇 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주무시다가 그때 소변을 보시면 소변 양이 평소만큼 나와요? 아니면 소변이 좀 적은 편이다? 어떻게 보세요? 좀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예. 네. 자, 적은 편인데도 그래도 어떤 데는 뭐 또 괜찮은데 어떤 데는 또 소변 보고 나서도 뭐 조금 좀 찝찝하고 좀 뭐 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거든요.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뇨, 그다음에 빈뇨, 그다음에 세뇨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데요. 야간뇨이면서도 지금 소변 양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까 그 야간뇨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신어성 야간뇨가 있고 어혈성 야간뇨가 있는데 이분은 어혈성 야간뇨에 해당되는 분이세요. 자, 어혈이 결국은 노폐물 찌꺼기 염증 이런 개념을 포괄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청소요법을 통해 가지고 다 깨끗하게 빼내버리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광이 꽉 차서 소변을 보는 거는 정상적인데요. 이분은 지금 꽉 차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 소변 중추가 작동해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신호가 오는 건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뇌에서 불필요한 게 있으니까 빨리 씻어내라. 소변으로 내보내라 하는 신호가 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노폐물이나 찌꺼기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해버려서 깨끗한 전립선으로 바꾸게 되면 그런 신호가 이제 안 오게 되죠. 그래서 청소요법을 하시되 어혈을 충분히 빼내는 방식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잘 한번 치료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자, 전립선 비대증 약을 장기 복용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물어봐 주셨고요. 혹시나 부작용 생기진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 70대 아버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이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치료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근육 이완제를 써서 치료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중단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장기 복용을 하지 않으려면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약들 중에는 뭐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지침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작용이 남성 기능을 약화시키니까요. 어떤 때는 정액량이 뭐 적어졌다. 그다음에 고환이 작아졌다. 그다음에 삶의 활력소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소변은 봐야 되니까 소변이 막히면 너무 불편하니까 이 약을 그쵸. 계속 드시는 예. 거죠. 그래서 이 부작용은 결국은 본인이 그러니까 효과를 보는 부분과 이 부작용 부분을 감안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방 치료는 사실은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니까 만약에 치료만 잘 된다 그러면 장복하거나 평생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서 뭐 그런 측면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는 치료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 부분도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사연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요. 계속해서 환자 사례들 조금씩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사례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55세 남성분이셨네요. 네. 예. 이분은 뭐 많은 증상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네. 지금 단풍 시즌인데요. 장거리 버스를 탈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휴게소와 좀 휴게소 사이에 화장실을 가는데 네. 그 사이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 불편감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 증상이 굉장히 불편하셨고요. 그다음에 배뇨 후에도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니까 시원하게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짜낸다는 표현을 하세요. 소변이 이제 요도가 여자보다 남자분이 길거든요. 근데 그게 다 배출이 안 되니까 이제 손으로 짜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떤 그 직장을 다녔냐면 해외에서 의료기를 수입하는 그런 영업 쪽에 일하시는 분인데 네. 그 해외 바이어를 만날 때는 소변 때문에 불편할까봐 그 전날부터 물 종류 음식을 안 드신다 그랬어요. 너무 그래서 불편하셨겠네요. 식사도 다 비빔밥으로 하고 국 종류도 못 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전립선 청소를 시행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이분도 시술을 전제로 오셨던 분인데 네. 시술도 안 하고 피로감 줄어들고 빈뇨 증상 사라지고 소변 횟수 정상으로 돌아 소변 굵어지고 시원하게 보고 이렇게 치료된 케이스. 네.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전립선 청소 치료를 받으시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55세 남성분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60대 환자분의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대기업에서 은퇴하신 분이시고요. 네. 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다들 비슷한데 이분은 이 급박뇨라고 하는 증상이 있어요.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분이 인천공항 가는 길에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2번 세웠대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혼자서 해결을 하고 나중에 가서 합류하고 이렇게 하는 걸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 급박뇨 정말 괴롭다 이러면서 이제 치료 받으러 오셨는데요. 네네. 이분은 급박뇨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야간뇨도 서너 번 보는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배뇨를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것도 전립선 비대증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분도 같이 이제 전립선 청소요법으로 해서 혈액순환 시키고 청소시켜서 배출시키면 그쪽에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다 치료가 잘 된 케이스거든요. 급박뇨 증상이 해결돼서 너무 행복해하셨고, 그렇겠네요. 네, 야간뇨도 네. 없어지고 소변 줄기도 굵어지고, 뭐 이런 지연뇨 증상 시원하게 소변 보고, 네. 전립선 증상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타나고 해결되고 그렇게 그런 된다고 사례군요. 보시면 돼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아진 60대 남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서은경 원장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Q&A를 통해서 전립선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이가 들면 무조건 전립선이 커지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전립선 비대증 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노화,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 노화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 안 맞는 말이고요. 예.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뭐 60대, 70대 이후에도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50대 50%, 60대 60%, 70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전립선 비대증이 오는 이유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어혈과 노폐물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건 당연하게 되시는 거죠. 그 안에 또 전립선 내부에 이런 노폐물들이 계속 축적되는 그런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립선 혈액 장벽이 막혀서 못 빠져나가는 문제, 네. 그리고 부족한 산소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니까 이걸 흡수하기 위해서 계속 커지거나 아니면 세포수를 늘리거나 하는 문제, 이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인데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나이가 들어도 전립선 쪽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 방법은요. 허벅지에 있는 근육 활동을 많이 하면 됩니다. 허벅지에 있는 근육, 혈관, 신경이 네. 전립선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립선 비대증과 나이는 분명히 관련이 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만들면 이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게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근력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네. 예. 자, 한방 치료는 그 전립선 청소라는 개념, 아까 노폐물이 계속 축적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혈과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냐?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요. 손상된 전립선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혈액순환이 다 해결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면역 기능도 향상되고 남성 기능도 좋아지고 이게 전립선 질환을 한방에서 치료하면서 청소 배출요법으로 볼 수 있는 혜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배뇨장애가 오는 건 남성뿐만이 아니고 여성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성분들도 전립선은 없지만 소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사항을 겪게 돼요. 거의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똑같은 원인이고 똑같은 치료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만성 방광염, 1년에 두 번 이상 방광염을 경험하면 만성 방광염이라고 하는데 남성의 전립선염하고 매우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예. 뭐 소변을 자주 본다든가 소변이 가늘다든가 잔뇨감이 있다든가 절박뇨, 소변을 못 참는 거죠. 야간뇨 등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 또한 방광의 어혈과 염증이 잠복되어 있어서 축적되어 있어서 생기는 거고요. 치료는 이제 청소요법으로 하면 같이 좋아지는데 네.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방광은 혈액 장벽이 없어요. 남자의 전립선에 있는 혈액 장벽이 없어요. 다르죠. 왜냐하면 예. 거기는 정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효가 빨리 침투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지고 치료가 잘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네, 네, 좋습니다. 만성 방광염도 청소요법이 매우 유효합니다. 네, 그래서 여성의 경우 이제 만성 방광염일 때도 이런 한방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도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감기약을 먹었더니 소변이 졸졸 나오는데 이게 전립선 비대증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일단은 이분이 감기약을 드셨는데 소변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분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기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잠재되어 있다가 감기약을 통해 가지고 그 증상이 이제 증폭이 된 거죠. 예, 감기약 중에 항히스타민제나 뭐 이런 성분들이 요도를 이렇게 더 좁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방광의 수축력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평소에 몰랐던 본인의 전립선 비대증이 감기약 드시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감기약 처방할 적에 네.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말씀드려야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해당되는 성분이 없는 감기약을 드셔야
한다. 예. 그런 거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질환이든 증상을 치료하는 데는 이제 적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하는데 이 전립선 비대증도 치료 적기라는 게 있을까요? 40대 이후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잠재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전립선 질환은 빠를수록 빨리 치료할수록 훨씬 더 치료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40세 전립선 질환이 급증되는 이유는 40세에 혈액순환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 그 겨드랑이 체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진행되다가 40세부터 0.1도씩 뚝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체온이요. 네. 예. 네, 체온이 40세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전립선 질환이 급증하는 거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 결과적으로 노폐물이 축적되고 전립선이 비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세에도 사실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증상이 없어도 치료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초기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라도 나타나게 되면 치료를 꼭 하셔야 돼요. 빈뇨가 나타나니까 너무 자주 본다든가 야간에 소변을 본다든가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든가 아니면 소변이 지연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오지 않고 좀 기다려야 된다. 그다음에 통증이나 불쾌감. 그러니까 하복부에 여기저기 뭐 고환이라 회음부라든가 전립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통증이나 불쾌감이 나타나면 이미 전립선 질환이 시작됐다라는 걸 봐서 이때 하나라도 나타나면 바로 치료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네. 예방적인 치료로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고요. 염증이 미리미리 제거되는 그런 게 있어서 네. 치료의 적기는 빠를수록 좋다. 네. 이렇게 결론이 되겠네요.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증상이 나타났을 때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초기에 치료를 해야지 또 그 치료 효과가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전립선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립선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전립선을 관리를 하려면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권해드리는데요.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관리 방법은 당연히 운동입니다. 운동. 네, 지금 온탕 목욕, 뭐 음식 이런 거 이제 좋은 방법이지만 전립선에 혈액 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요, 허벅지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립선에 가까운 근육, 가까운 혈액 순환, 가까운 혈관 이걸 잘 기억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좋은데 전립선 관리에 가장 그 도움이 되는 운동은 등산, 계단 오르기, 걷기 운동보다는 등산, 계단 오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허벅지에 부하가 걸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전립선에 치료도 빨리 되고요. 치료된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게 이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고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온탕 목욕은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인데 되게 이제 가볍게 샤워를 하는 것보다는 몸을 푹 담그는 온탕욕이 이제 도움이 되는데 단 한 가지 전립선 질환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임신 목표가 있을 경우에 온탕욕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환 자체는요. 체온보다 1, 2도 조금 더 낮을수록 정자가 건강하게 생산되니까 그런 네. 경우가 아니라면 주기적으로 온탕 목욕하시는 거 도움이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몸에 안 좋은 음식들 다 이 전립선 건강에 그러니까 혈액을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다 피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이나 적색류, 그러니까 붉은 색깔이 나는 뭐 소고기류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요. 네. 콩, 토마토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전립선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건강 매거진에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한방 치료법 알아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은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